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지금의 또 화제 이슈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180석을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그 소식도 이건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이 이제 주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언급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 정권의 성격상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로 하는 큰 취지상 그런 거죠. 자, 제목 봐보겠습니다. 상한제 피하려면 임대료 절반을 내놔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성공할까? 국토부 추진 방식의 전문가 의견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는 사업자 사업기간을 10년에 5년으로 단축,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비 및 이주비 처리 융자, 개발조합원, 공기업이 분담금 대납, 사업관리 대행, 세입자, 공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재개발 기간 대체, 사업지 제공 상인. 정부는 2만 가구 공급했다는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유인책, 민간 사업자들에게 큰 매력 없어.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도 10년 넘도록 조합 설립 못한 곳은 위기 탈출할 마지막 기회 될 것. 공공 참여로 심한 통제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대책 임대주택 추금 8천 가구 규모 용산 미니신도시와 공공재개발이 활성화합니다. 미니신도시는 공기업 코레일에 가진 땅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꼽히고요. 반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정부는 공공재개발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가 내놓는 것을 유인책을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세 가지 노림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주택 공급 외에도 공급, 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한계에 처한 사업지마다 개발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좋지만 항상 그 의도는 좋죠. 그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 다수들을 위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 다수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 의도는 좋죠. 그 의도는 좋은데 그 효과라든지 정책 그다음에 파이 이런 것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어져요. 정부는 이제 공공 방식을 지진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공공재개발선 대상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급박한 상황에 놓인 곳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취소됐어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조합이 일부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전반에 걸쳐 통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점도 정책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내시경 근거입니다. 임대주택 등 공공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에서 시어머니 섬기는 것처럼 당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개발보다 먼저 공공참여 방식을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벌이는 한 조합 관계자는 중요한 의사결정부터 사소한 업무비 집행까지 공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은 더 걸리고 조합원들은 반발도 심하다고 말했어요. 정비사업 조합들 사이에 공공이 개입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게 깔려있죠. 이게 시민운동하거나 사회단체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론상 이렇게 그 총론적인 것 굉장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내 돈 놓고 내가 남 밑에서
눈치 봐가면서 이런 것 자체도 일단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놓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놓고 내 사업하는데 여기서 감나라 배추나라 이게 하면은 이건 돈을 또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보통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져요. 다른 신문사도 봤더니 8,000가구 규모 용산 미니신도시 공공주도 개발 확장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제한 사업성 높인다 이렇게 나와졌네요. 코레일 SH 시행 유력 민간 참여 공공분야 방식 개발 부지 일부 건설사의 매각키로 청년 신혼임대 2,400여 가구 5,600가구는 일반 공공분양 2023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체 부지 70% 상업 업무시설 오피스텔 마이너스 등의 유치 8,000가구 규모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 가구 수의 30%가량으로 제한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약해지지 않게 할 방침이고요. 용산 정비창 개발 개요를 봤더니 51만 제곱미터고요. 성격은 주거기능 강화, 국제 업무 중심지로 하고요. 시행은 코레일하고 SH에서 합니다. 주거비율은 30%, 상업 70%가 상업 업무시설이고요. 2,400가구 공공임대를 합니다. 5,600가구 일반 분양 공공분양을 하고요. 2021년 구역 지정, 2023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용산은 좀 성과물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유권이 국가잖아요. 소유권이 국가예요. SH도 서울 도시공사 아니에요. 서울 도시공사. 서울 도시공사는 서울 거잖아요. 서울은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정부는 정부잖아요. 그죠? 코레일은 뭐래요? 코레일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라고 봐야 돼요. 국가 땅이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뭐 30%를 하든 20%를 하든 성공은 할 거예요. 50%를 해도 성공하겠죠. 물론 이제 50%로 높이면 그 개발업자들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맛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을 뭐 좀 더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을 하겠죠. 임대주택 말에 또 임대주택 비율을 만약에 40% 50% 올린다면 임대주택 가격이 성공하려면 어차피 가격을 좀 올려야 될 거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숫자를 다 더하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일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뭘 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10% 임대주택 비율을 10% 공급하고 90%를 주거나 상업지로 비운다면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난 것을 요리 보존을 해주니까 임대주택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겠죠. 거꾸로 임대주택 비율을 40%나 50%로 하면 상업지역에서나 일반 분양한 아파트에서 이익금을 요리 보존을 못할 거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은 많이 하지만 일반 타 임대주택에 비해서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불변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공공개발에 등 돌린 토지주들 불확실한 행정이 복병이다. 이건 또 매일경제신문이네요. SH공사가 14년권 세운 사구역 토지주 60%가 떠나버렸어요. 낮은 사업성 높이 규제로 지연, 토지 단가가 낮다 이의신청까지 공사 사업성 높일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공개발 등 공공기관을 통한 재개발을 활성화해 조합원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도 빠르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달 정비구역 해제 연장안이 통과된 세운 정비촉진구역에 지난해 정부구역이 해제된 증산동 205 일대에 등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잠재사업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공개발의 대표격인 세운사구역 토지주들이 대거 분양권을 포기하고 심지어 토지 수용 단가가 낮다며 당국에 이의 신청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경제 법칙은 숫자를 다 더하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냐면은 공공개발로 인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해 주려고 하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토지주들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토지주들이. 그리고 그 건설 회사들이 그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 회사들도 손해를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을 떨어뜨려야죠, 품질. 싸구려를 집어넣어야죠. 가격이 싼데 여기서 품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절대 그런 거죠. 그러나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렴한 싼 가격 이런 부동산을 공급해 주겠다는 국가의 노력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국가의 그러한 노력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근데 이제 그걸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시장이 망가지겠죠. 그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되든지. 재건축 형평성 논란 물은 공공재개발 상한제 제외에서 재건축 조합 후분양까지 고민 전문가 재건축도 혜택 조약 공공재개발 일반 재건축 비교 공공재개발 공기업 SH공사 LH가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하고요. 일반 재건축은 적용을 하고요. 조합원 분담금은 공기업이 부족분 대납을 하고요. 대납 시 10년 지분 공유형 전환 일반 재건축은 자력으로 마련해야 되고요. 시세 15억 원 이상 대출은 불가하고요. 사업기간 5년 정부 추정이고요. 그 공공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재건축은 평균 8년. 인허가는 신속 인허가 지원, 공공재개발인 신속. 자, 일반 재건축은 인허가, 요건 갖춰도 인허가 지연, 요건 갖춰도 막 이것저것 계속 보죠. 이 정도. 간단하게.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공공재개발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